안녕 이재식 국어 친구들, 이번 주에 만나볼 작품은 김강규 시인의 작품인 대장간의 유혹이야. 일단 제목이 너무 흥미롭지?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깊게 생각해 본 적 있을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은?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아직 아가들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또 내가 세상과 어떤 관계 있고 그 세상에서 나는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성숙한 존재가 되어 갈 거야. 자, 일단 이 시를 읽지도 않고 해설을 듣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길 바라고 반드시 시를 읽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 자, 화자 상황, 정서, 태도, 그리고 마음에 드는 식구와 이유까지 작성을 하고 나서 자, 선생님의 해설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지금쯤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시작을 할 거야. 자, 일단은 이 시를 보면은 쭉 보니까 연의 구분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의 구분이 없는 작품의 경우에는 의미 맥락에 따라서 호흡을 일정하게 읽어야 이해가 쉬워. 왜냐하면 우리가 시라는 것은 운문문학이고 운율이 있는 작품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리듬감을 가지고 시를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좀 주목해서 읽으면은 조금 더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거든.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여기서 주어와 서술어 중심으로만 읽어볼게. 자,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물론 여기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었지만 예를 들면 나는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자, 그리고 뭘 하고 싶어? 나를 달구고 갈아서 시퍼란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자, 그렇게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자, 문득 내가 떨어져 내리는 똥덩어리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의 흐름을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뭐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어. 자, 이러한 반복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강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예측하면서 볼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이미지를 선생님 2개 넣어놨는데 우리 친구들은 대장간이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를 것 같았어. 그래서 대장간의 이미지를 2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새를 불에 달구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또 마지막에 보면은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 대장간 벽에 걸려있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 이미지 2개 넣었으니까 참고로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해설을 해볼게. 자, 일단은 제목부터 살펴봐야 되겠지. 대장간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유혹이라는 거는 매력이 있으니까 유혹이 되는 법이지 도대체 대장간이 어떠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건지 아직 상상은 안 되니까 작품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감상을 해볼게. 자, 일단은 아까 선생님이 일정한 덩어리로 이 시를 읽었는데 그 덩어리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살펴볼 거야.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뭐 하고 싶어?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무엇처럼 느껴졌을 때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어디에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대. 플라스틱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야? 일단은 공장에서 획일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 귀중한 물건은 아닌 거잖아. 자, 그래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릴 수 있고 또 한꺼번에 싸게 살 수도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획일화된 존재 또는 우리가 사람으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 바로 개성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개성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을 때 나는 버스에서 당장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했어. 자, 이 시를 읽었을 때 화자의 어조가 어떻게 느껴지니?
자, 우리가 내면에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을 반성이라고 하는데, 화자는 지금 스스로를 되게 어떻게 느끼고 있어? 자, 내가 플라스틱과 같이 뭔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그러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어. 자, 이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어조는 어떤 어조다? 바로 반성적 어조가 드러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화자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지금 버스에서 뛰어내려서 삶을 마감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라는 조건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그렇게 느껴지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렇다면 화자가 바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화자의 소망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고,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군가 깊은 사이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 그러면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몰 개성적이면서 획일화된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몰 개성적인 존재와는 반대가 무엇일까? 바로 몰 개성적인 존재와의 반대 의미로서 나는 무엇이 되고 싶냐면 개성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버스라고 하는 것은 왜 하필 버스에서 내리고 싶다고 했을까? 버스라고 하는 건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이잖아. 그러면은 이 버스는 결국 무엇을 상징한 거야? 얘는 개별성이 전혀 없는 거야. 자, 개별성이 없는, 그러니까 개별성을 상실한 화자의 지향은 뭐에 있다? 나는 더 이상 뭘 개성적이고 싶지 않고 개별성을 갖고 싶고 개성을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성을 상실한 공간인 어디에서 벗어나고 싶어? 버스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 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했어. 사실 선생님이 원래 살던 곳이 이 동네랑 되게 가까워. 그래서 현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현대식 아파트라고도 할 수 있지만 홍은동 사거리에 진짜 현대 아파트가 있거든. 현대건설의 아파트가 있어. 자, 그래서 현대 아파트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현대식 아파트라고도 볼 수 있고 현대건설에서 지은 아파트라고도 볼 수 있어. 어쨌든 자, 이 둘의 의미는 가치 있는 존재가 사라진 현대 문명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자, 여기서 홍은동 사거리라고 구체적인 지명, 일상적인 삶의 공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해서 지금 이 시적 상황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어. 자, 그래서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무엇이 사라졌어? 바로 털보네 대장간이 사라졌는데 그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대. 자, 그래서 여기서 털보네 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의 플라스틱 물건과는 상반되게 사물을 단련하여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생산적 공간이고, 또 이러한 플라스틱 물건과 같은 몰 개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개성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 존재하는 공간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우리가 시에도 흐름이 있잖아. 결국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볼 때 내가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즉 화자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되고 싶지 않고 버스에서도 벗어나고 싶지 않고 그럼 어디로 가고 싶어? 털보네 대장간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이 아니라 하나하나 공들여서 어떠한 물건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제 손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결국 무엇이 살아있는 공간이다? 바로 개성과 개별성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공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현대 아파트라고 획일화된 아파트와 같은 공간 때문에 사라진 개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털보네 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화자가 지향하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계속 읽어볼게.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풀무질이라는 거는 바람을 막 넣어가지고 더 불을 일으키는 거야. 자, 이렇게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의 쇠붙이를 얘기하는 거야.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별이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결국 화자는 이 털보네 대장간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불 속에 달구고 벼리고 숫돌에 갈아서 무쇠낫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즉 화자는 오랜 풀무질과 매질로 단련된 개성 넘치는 시퍼런 무쇠낫 이런 것들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즉 수공예품처럼 뭔가 나만의 품격과 이미지가 아무리 고통과 시련을 겪더라도 개성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만의 품격과 이야기가 담긴 정말 핸드메이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계속 볼게. 자, 땀을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땀 흘리며 두들겨서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그래서 소나무도 죽어있는 소나무가 아니라 마치 아직 살아있는 소나무처럼 송진을 흘리면서 무엇하고 싶어?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에 부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보다도 가치 있고 개성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자, 이제 시의 마지막 맥락을 살펴볼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내가 무엇처럼 느껴져?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무엇하고 싶다? 가는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라고 했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을 텐데 직지사 해우소라고 하는 것은 직지사라고 하는 경북 김천에 있는 천년 고찰이야. 절이야. 거기에는 이제 해우소라고 하는 것은 사찰에 딸려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 해우소라는 뜻은 근심을 풀어주는 곳 이런 뜻이거든. 근데 사실 요즘에 절에 있는 이 화장실들도 거의 다 수세식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남아있는 사찰이 있고 그 중에서도 직지사 해우소는 좀 유명했나 봐. 화장실 깊이가 너무 깊었던 거지. 자칫 발을 좀 헛디디면 조금 빠지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깊은 거야. 그래서 시인은 자기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화자의 말을 통해서 직지사 해우소에서 볼일을 볼 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해.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정서의 핵심은 뭐야? 바로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까지를 좀 연결해서 본다면 화자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해? 바로 부끄럽다라는 거야. 왜 부끄럽냐면 플라스틱 물건처럼 몰개성적이고 가치 없는 삶을 나이가 살아왔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진짜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반성하면 어떤 얘들아 잘못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그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것까지 진행돼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쭉 연결해서 본다면 뭘 개성하고 가치 없는 삶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진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특히 뭐뭐 하고 싶다와 같은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하고 싶다라는 강한 소망의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었어.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부끄럽고 가치 없이 느껴질 때 그럼에도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내 가치를 찾아야 한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시의 내용을 정리할게. 자, 이 시의 화자는 의미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고 있고 화자는 자신을 하찮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야.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비판하고 또 성찰하고 또 개성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풍자적인 태도도 볼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주제와 특징 정리할게. 이번에 좀 오타가 있어 선생님 다시 정리했어. 주제는 인간의 열정이 살아있는 진정한 삶의 회복이고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은 비유와 상징이라고 했어. 특히 이 시를 보면은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시어가 대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대조되고 있어. 그래서 비유와 상징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대비되는 공간과 대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장간의 유혹 살펴봤습니다. 모두 잘 정리하세요.